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제재에 뿔난 중국, 마이크론 수입 제한 착수, 인텔, 엔비디아로의 확대는 글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속된 반도체 제재로 중국이 제대로 뿔이 났습니다. 지난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여기에 반도체 인력 제한까지 들어갔죠. 미국의 영주권이든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반도체 그들이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던 그 반도체 회사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또한 반도체 허들을 이제 파운드리 기준 14나노에서 40나노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나노까지 올리면서 이 40나노에 다 D램, 낸드 플래시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그 여러 가지 전력 반도체, DDI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나노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중국이 레거시 공정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상황까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이 세계 3위이자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마이크론의 주력 상품은 낸드 플래시와 D램.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SMRC를 포함해서 창신 메모리의 D램, 그리고 YMTC의 낸드 플래시가 지금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뿔이 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다른 미국 기업들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제재에 뿔난 중국, 마이크론 수입 제한 착수, 인텔, 엔비디아로의 확대는 글쎄입니다. 미국의 지속된 반도체 제재에 중국이 제대로 뿔이 난 상황입니다. 미국 반도체 제재에 맞서서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대상은 마이크론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집권 3기에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 미국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르니까 제 의견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핵심 데이터, 기초설비 및 서플라이 체인의 안전, 그리고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문제죠. 지금 사이버 보안에 가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백도어죠. 백도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백도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통신 장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틱톡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어불성설로 지금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마이크론에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 그 시장은 미국과 대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죠. 그래서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 후공정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 투자를 조금 했던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4조 원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전체 매출로 보면 지금 중국에서 거둬들인 매출이 1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중국 당국이 조사 결과에 따라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지금 낸드 플래시의 대표적인 주자죠.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 매체인 신주신은 2일 당국이 마이크론을 첫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를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이 최근 내놓은 규제들의 최대 수혜자가 마이크론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기업을 비롯해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중국 첨단 제조 장비의 수출을 막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낸드플래시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창신 메모리, 이게 D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플래시, 자국의 낸드플래시 회사들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결국 첨단 반도체 기술을 거의 개발하고서도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확정된 미국 반도체 보조금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 생산 라인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낸드플래시죠, SK하이닉스, D램입니다. 낸드플래시와 D램의 중국 추가 투자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론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중국은 생각하고 있죠. 결국 마이크론이 앞서가는 한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뒤쫓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모두 때리면서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지난해 로비 지출만 419만 달러로 전년 지출 금액 192만 달러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로비 내용도 수출 규제 등 중국 관련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 지난달 확정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번 마이크론의 제한에 대해서 확장이 다른 미국 기업들로 연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해외 기업들로 연계가 될 것이냐. 지금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뿔이 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시한정부가 추가 투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지금 고위급이 와서 만나서 추가 투자해달라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 제한이 확장될 것인가, 다른 기업들로 이 제한이 넘어갈 것인가 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다른 동맹국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하고 있죠. 미국 전략국제연구소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수출 규제, 수위를 낮추려는 수단이며 앞으로 이런 조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2022년 마이크론의 국가별 매출을 보면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대만, 그리고 중국, 일본, 홍콩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D램과 같은 경우도 D램과 GPU나 CPU에도 요즘 D램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GPU를 만들고 있는 인텔, 그리고 인텔도 GPU를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대만, 중국, 일본, 홍콩 순이죠. 그리고 이러한 발표가 나자 지금 마이크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내용이죠. 미국 주요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 퀄컴이 1위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만 제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제한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퀄컴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도 퀄컴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받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퀄컴에서 AP를 받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되죠. 그래서 안 되고요. 브로드컴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텔도 CPU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CPU를 제작하는 업체. 그리고 AMD도 거의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GPU 업체죠. 그래서 이들 업체들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때리더라도, 그리고 국내 업체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때려야 되겠다. 창신 메모리나 YMTC를 생각해서라도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좀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국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는 상위 업체인 퀄컴, 브로드컴, AMD, 인텔 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때리지 못할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미국이 A100, H100 이게 GPU인데, 지금 AI 반도체 GPGPU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지금 그래픽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기능을 죽이고 속도를 더 높이는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로 지금 불리고 있고, 그래서 A100, H100의 수출을 제한했을 때도 그 대안으로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제공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A100과 A800의 주요 사항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 브로드컴, AMD, 인텔 등의 칩은 대체 불가능한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절대로 중국 입장에서 이들을 때리면 자기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제재는 대체 제품이 있는 마이크론을 향해 때리기를 시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은 형국입니다. 제일 만만한 기업을 향해 주먹을 뻗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발표는 일본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조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회로 패턴을 기판으로 기록하는 노광장치, 노광장비라고 부르죠. 지금 ASML에서 만드는 것도 노광장비, 그래서 반도체 칩을 제작하는 노광장비, 그리고 세정 및 검사에 사용되는 장치 등 23개의 제품을 지금 대중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 상황이죠. 이것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5월에 개정된 규정을 발표하고 7월부터 관련된 규정을 시행한다라는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본에서 이러한 물품을 사갈 수 있는 시간이 4, 5, 6, 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들로 본다라는 거죠.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기로 한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주 네덜란드 중국 대사인 탄제는 지난달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지금 EU 전 나라들이 이러한 것에 참석을 해야 되고, 중국의 위협 때문에 일본이 지금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달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미 예견을 하면서, 나아가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반도체 핵심 원료인 히토리의 수출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 야욕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이상 한국 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면
중국 정부의 입김으로 자연스럽게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창신메모리나 YMTC의 성장의 배경은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업체들의 제품을 되도록 사용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LCD 디스플레이에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결국 우리 기업이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자국 대표 메모리 기업인 YMTC에 19억 달러의 지원금을 내어줬고,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도 상한선이 없는 보조금, 무제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SMIC, 화홍반도체, YMTC, 창신메모리와 같은 경우도 무제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기술 자립을 하는 순간 미국과 동맹인 한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대적인 판매 금지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것을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수년 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가해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SMIC가 EUV 노광 장비를 구하지 못하고 YMTC가 이러한 반도체 장비를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우리나라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중국에 투자했던 것, 이러한 것들은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방국인 프렌드쇼링으로 생각하고, 온쇼링이나 프렌드쇼링 아니면 리쇼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팔아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재고를 소진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생각보다 정상화가 빨리 될 것이다. 지금 3분기에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정상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크론의 제재, 그것은 현 상황으로서 봐도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중국과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더 갖게 하는 거죠.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 업체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더 생각하고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미중 관계에서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우리나라에게 중국이 반도체의 굴기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